소닉 패드라는 걸 하나 샀어요. 얘가 뭐냐? 뭐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요즘 3D 프린트 돌릴 수 있는 펌웨어 중에 클리퍼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 다양하게 설정도 가능하고 뭐 프린트를 안정적이게 이렇게 잘 돌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건가 봐요. 라즈베리 파이나 그런 미니 PC를 이용해 가지고, 그리고 그 미니 PC하고 이제 작은 모니터 그런 식으로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클리퍼를 설치하고 그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닉 패드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올인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요 PC 하나에 요 이제 모니터 안에 이제 PC가 그게 다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또 올랐더라고요. 저는 이걸 아주 싸게 샀어요. 이번에 강군절 행사 기간 때 이리저리 할인받고 하니까 65달러 정도에 구매했어요. 아주 많이 싸게 샀죠. 제가 이걸 저번부터 이거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한 88달러, 뭐 90달러 이 정도 선에 거래됐었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광군절 끝나고 100달러까지 더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지금 싸게 잘 샀거든요.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하고 모니터하고 이렇게 중고로 구입해서 구성을 해도 보통 최하 한 5에서 한 6만원 정도가 들어요. 그런데 60달러 구매했으면은 뭐 요걸로 하면 아주 잘 샀죠. 일단 한번 구성을 어찌 됐는지 한번 열어볼게요. 전에 상자 받고 놀랐어요. 저는 한 손바닥만한 요만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상자가 많이 커서 우와 이랬거든요. 이러면 요 항상 요 엔더 제품을 사면 요 스티커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봉증서가 모니터가 아주 깔끔해요. 한 이 정도 사이즈가 한 이 정도 되네요. 가로가 대략 220, 한 3, 한 130 정도 되네요. 두께가 거의 한 40, 한 40m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상자에 뭐가 많이 들었네요. 뭐 구성이 큰 상자만큼이나 알차네요. 7인치짜리 본체 모니터 고정할 수 있는 요 나사가 몇 개 들었어요. 그리고 요 용량을 할 수 없는 요 USB 하나 들었고, 여기 연결할 수 있는 요 젠더 들었어요. 프린트랑 연결하는 요 케이블, 그리고 요 전원 아답터. 전원 아답터가 특이하게 생겼어요. 12V 4A. 각 나라의 규격에 맞게 꽂아 쓰라고 이렇게 4가지 앞에 아답터가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꽂았다 돌리면 딱 잠기게 돼 있어요. 와, 잘 만들었다. 다시 빼려면 요거 누르고 이렇게 빠지고. 근데 작은 중국 사이즈 220V라서 이게 좀 우리나라에서 좀 작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 아답터를 하나 샀거든요. 이게 110V랑 220V 이렇게 같이 꽂게 되어 있어요. 얘를 사면은 여기에 딱 이렇게 맞게 꽉 끼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꽂으면 우리나라 아답터에 딱 맞거든요. 저는 DC마트에서 요거 두 개 1,500원 주고 샀어요. 그래서 220에다가 얘를 꽂으면 길어져서 저는 중국산 이런 게 우리나라 요 220 플러그가 없으면 차라리 그냥 요 110V에다가 요 220 이걸 꽂는 걸 추천드려요. 그런 길이도 뭐 거의와 비슷하고 안 길어지거든요.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통신 케이블, 진동 보상 센서라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출력물의 와블, 뭐 고스팅 그러는데 뭐 약간 흔들리는 그런 증상을 얘를 이용해서 잡아줄 수 있나 봐요. 요 본체 사양을 보시면 뭐 CPU T800, 램 2기가에 롬 8기가, USB 꽂는 건 4군데 뭐 대충 요렇답니다. 본체가 정말 깔끔하게 생겼어요. 무게는 별로 무겁지는 않아요. 뒤에 보시면 랜 케이블 소켓 하나, PS2 소켓, USB, DC 전원 꽂는 곳, USB는 여기에 USB랑 카메라랑 같이 꽂을 수 있네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USB는 총 4개를 꽂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 전원 누르는 버튼이 있고 누르면 쏙 들어가는 거예요. 뒤에는 이렇게 거치대가 있어요. 이렇게 요 밑에 요 고무 패드가 여기랑 세 군데가 있어서 이렇게 딱 놓으니까 미끌리지 않아요. 딱 고정이 되네요. 깔끔하게 좋아요. 저는 구입할 때 알리 그 정보창을 나름 폰다고 봤는데 안에 구성품을 제대로 이렇게 못 봤거든요. 그래서 요 통신 케이블하고 진동 보상 센서 요거 2개가 안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그게 비싼 건 아니라서 이거 2개를 또 추가로 구매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놔두고 뭐 혹시 모를 여분으로 쓰면 되겠어요. 혹시나 저처럼 이런 실수하지 마시고 그냥 요
소닉 패드 요 본품 하나만 구입하시면 요 진동 보상 센서랑 요 통신 케이블이랑 다 들어 있으니까 저처럼 중복 구매하지 마세요. 일단 제 프린터는 뭐 지난번 영상 속에도 올렸었는데 크리얼리티 엔더 3 V3 SE예요. 얘 같은 경우는 저는 아주 잘 쓰고 있어요. 다른 거 뭐 세팅 솔직히 뭐 크게 손댈 줄 모르니까 기본 세팅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프린터 빨리 뽑고 싶은 욕심도 별로 없어요. 성격이 느긋한가 이게 저는 그냥 놔두고 그냥 다른 거 하고 뭐 나중에 프린터 다 돼 있으면 그냥 뽑아 쓰고 하니까 속도도 기본 세팅 그대로만 쓰고 저는 별 그런 것도 없는데 그래도 내 장비에 좋은 거 달고 싶은 그런 욕심은 있어가지고 그냥 얘를 구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제일 딱 기대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SE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 통신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달면 이제 통신 기능이 생기니까 이게 맨날 SD카드 뽑아가지고 출력물 넣고 다시 꽂아서 또 하고 이것도 은근히 귀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게 있으면 그냥 무선으로 통신이 가능하니까 저는 그 기능 하나를 제일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요 모양 이쁜 거 그것 때문에 샀어요 솔직히. 뭐 속도 빨리 하고 그런 욕심은 전혀 없어요. 할인할 때 샀으니까 이제 어쩌면은 잘 산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최근에 엔더3 V3 KE라는 모델이 새로 나왔어요. 그 모델은 제가 이렇게 대충 찾아보니까 안에 뭐 클리퍼가 적용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그거는 또 무선 통신이 되나봐요. 가격은 이 SE보다 한 10만원 정도 더 비싸거든요. 프린트 속도도 거의 2배 정도 되고 프린트 최근에 구입하신다고 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KE로 사시는 게 안 낫겠나 싶어요. 뭐 출력 품질이나 그런 거는 뭐 SE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속도나 뭐 이런 부가적인 기능 면에서 K가 아무래도 제일 최신 거니까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 그거 사시면 굳이 뭐 요거까지 구입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일단 이제 전원을 한번 넣어 볼게요. 소닉 패드 연결하기 전에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니까 신기보스에서 사람들 많이 뽑는 배 파일을 다운받았어요. 시간은 뭐 1시간 정도 남았네요. 아무것도 손 안 댄 완전 그냥 기본 상태로 지금 뽑고 있는 거거든요. 좀 기다려보죠. 출력이 다 됐어요. 총 시간은 59분 걸렸네요. 소닉 패드 다 설치해서 또 한번 출력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프린터랑 연결 안 하고 전원만 넣어볼게요. 전원을 오. 부팅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일단요 언어를 선택을 터치라서 오 소리도 난다. 오. 아 한국어가 없어. 이 대한민국이 없어. 일단 잉글리시 그대로 하고 넥스트 체크하고 넘어가고 아시아 서울 넥스트 스텝 와이파이 선택은 이 키패드도 뜨네요. 일단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연결되고 넥스트 이름을 저는 제 이름을 그냥 넣었어요. 넥스트 시리즈 3 V3 SE가 아직 없어요. 이게 최근에 이게 SE 지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일단 현재는 지금 없어요. 구글에서 소닉 패드 펌웨어 하면은 제일 위에 요 클릭 요 펌웨어 소닉 패드 제일 위에 거 다운로드 일단은 압축을 풀어주니 이렇게 파일이 총 3개가 생겼어요. 이 동봉되어 있던 이 USB를 이용해서 복사를 해줄 거예요. USB가 8기가짜리네요. 기본적으로 USB 안에 뭐 이렇게 몇 가지 들어있어요. 진동 보정 센서, 브라켓 만드는 파일도 들어있고. 근데 SE 버전은 최근에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모델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다가 요거를 복사해 줄게요. 붙여넣기 제 루트 디렉토리에다가 복사해줬어요.
펌웨어 복사한다고 화면을 오래 놔뒀더만 절전 모드로 들어가 버리네요. 화면 터치하면 또 화면이 들어와요. 복사한 펌웨어를 꽂아 볼게요. 업그레이드 인스톨. 재부팅을 하네요. 좀 전에 그 업데이트 누르고 제가 거의 한 지금 한 2시간을 기다렸거든요. 2시간 동안 계속 오프닝 화면에서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얘가 읽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전원을 껐다 켜버렸어요. 껐다 켜니까 V3 SE 모델이 딱 이제 됐네요. 일단 업데이트는 잘 된 것 같아요. 제일 끝에 여기 제 프린트 엔더3 V3 SE가 이제 생겼거든요. 얘를 선택해주고 이거 넥스트. 그러면 요 OK 누르면 돼요. 시리얼 뭐 커뮤니케이션 OK. 엔더3X는 요 SD 메모리를 이제 여기다 꽂아줄 거예요. 엔더3 살 때 같이 들어있던 요 USB에다가 꽂아서 얘를 여기 연결을 해줘요. 꽂으면 요 불이 들어왔죠. 그러고 나서 플래시 더 펌웨어 얘를 누르면 요 소닉 패드 펌웨어 파일이 메모리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얘를 뽑고 이제 여기다가 다시 삽입을 해줄 거예요. 프린터에다 꽂아주고 이제 얘 전원을 온 시켜주면 화면이 안 뜨고 띠 소리가 나요. 그러면 요 시리얼 케이블을 이제 뽑아줄 거예요. 아이고 안 뽑히노. 얘를 일단 뽑아주고 화면도 이제 넥스트. 이제 이 화면까지 왔으면 이제 소닉 패드랑 요 뽑은 요 시리얼 케이블을 연결해 줄 거예요. 여기다 꽂아주면 여기 화면에 이제 요 넥스트 버튼 이제 불이 들어왔어요. 넥스트. 펌웨어 뭐 완료됐다고 뜨죠. 그 다음 또 넥스트. 스타트 셀프 테스트. 이제 연결이 됐어요. 요 이제 패드 온도 지금 올리고 있네요. 이제 180도까지 올리고 있네요. 180 올리고 다시 또 200도까지 올리고 있네요. 이제 노즐 클리닝 중이에요. 지금 다시 또 140도까지 떨어뜨리네요. 지금 혼자서 뭐 튜닝 중인가 봐요. 이제 노즐 클리닝은까지 끝났고 이제 Z축 옵셋 중이에요. Z축 옵셋 금방 끝났네. 이제 모든 테스트가 끝났고 이제 넥스트. 스타트 캘리브레이션. 바닥 캘리브레이션 끝났고 넥스트. 이제 다 끝났네요. 스타트. 연결까지는 다 완료했고 이제 늦어가지고 피곤해서 자야 되겠어요. 이제 내일 이제 마저 이제 프린트물 출력해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키고 연결을 해보니까 처음에 요 밑에 여기 포트에 꽂았었거든요. 여기도 꽂아보고 여기 뒷면에 여기도 꽂아보고 했는데 프린터가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꽂으니까 또 연결이 되네요. 혹시나 요 프린터 연결하실 때 안 되시는 분들은 요 USB 포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여기 꽂아야지만 이게 연결이 되네요. 어제 밤에 프린터 출력물 한 건데 요거 똥수로 잘 나왔어요. 엄청 잘 나왔거든요. 이제 요거 소닉 연결했으니까 요걸로 한번 출력을 또 한번 해볼게요. 뭐 다른 거 세팅 아무것도 안 건들고 그냥 지금 요 연결만 하고 손 안 대고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출력물 그대로 똑같이 해서 한번 뽑아볼게요. 일단 요 프리히팅 들어가서 요 프리히팅을 시켰어요. 지금 온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USB 세팅은 이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바꾸기 전하고 출력 때는 그런 건 다 똑같아요. 여기 현재 XYZ 위치도 나오고 요 노즐하고 배드 온도 나오고 뭐 이런 속도 뭐 이런 거 다 나오네요. 예상 시간, 진행 시간, 몇 번째 레이어 뭐 그런 것도 표시가 되네요. 속도도 표시되고 확실히 뭐 다양하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바로 볼 수 있어서 이런 거는 많이 편리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일시 정지할 수 있고 이거는 뭐고? 와, 이 속도를 누르니까 속도가 점점 올라가네요. 115%, 120%. 아, 속도 올리는 거, 이거는 속도 내리는 건가 봐요. 49분 지금 돼 있거든요. 한번 올려볼까?
130까지 올리면 43분 줄어 있네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속도 조절도 돼요. 이제 이거는 유량을 조절하는 건가 봐요. 이거는 뭐 펜 속도고, 이런 자세한 거는 뭐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면 될 것 같아요. 한 150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150%까지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270까지 올라가네요, 속도가. 시간도 많이 단축된 것 같아요. 프린터 뽑는 중에 심심하니까 한번 설정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뭐 프린트 정보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카메라를 저는 따로 천장에 달아놔 가지고 여기에 꽂는 USB 각 카메라는 안 샀거든요. 카메라를 사면 여기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뭐 타임랩스 뭐 그런 촬영도 되나 보더라고요. 아들 세팅 들어오면 화면 절전 모드 들어가는 시간, 테마 뭐가 있지? 이렇게 흰 색깔 테마 있고, 눈부셔. 이거는 뭐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나봐요. 이게 낫다. 시간 12시간 24시간. 이거는 뭐고? 이거는 저 화면이 사용하고 있는 그 시간 표시인가봐요. 키톤. 키톤 너무 크다. 좀 줄이자. 화면 밝기도, 시스템 업그레이드. 여기서 인터넷이 되니까 이렇게 업데이트도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메뉴는 대충 이렇게 있네요. 이거는 뭐 하나하나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은 썸네일이 안 나와 있는데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보면은 매뉴얼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큐라에서 하는 방법, 그리고 프루사슬라에서 하는 방법. 여기 밑에 여기 크리얼리티 프린트 여기 하는 방법도 나와 있거든요. 저는 크리얼리티 프린트를 쓰고 있는데, 툴에서 매니지 프린터 메뉴 가서 여기서 제너레이트 프리뷰 뭐 이렇게 뭐 표시를 하래요. 그러면 이렇게 썸네일이 표시가 되나봐요. 갑자기 기계를 멈춰야 되겠다 하면은 여기 비상정지 버튼이 있어요. 비상정지 하면은 이제 레스톱 할 거냐, 이렇게 미급할 때는 비상정지. 아까 여기 메뉴 보니까 비상정지도 두 번에 딱딱 안 하고 한 번에 정지할 수 있게 메뉴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이머전시 스탑 세컨드 컨퍼메이션 요거를 끄면은 한 번에 딱 바로 정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비상정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진짜 무슨 기계 같네요. 프린트가 다 됐는데 시간이 없어졌지? 아까 하면서 이 속도를 올렸는데, 근데 끝날 시간은 거의 어제랑 거의 비슷했어요. 58분, 59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슬라이싱 할 때 그때 조절 안 하면 저게 큰 의미가 없는 건지 아직 좀 여러 가지 공부해야 될 게 많네요. 하여튼 시간은 별 차이가 없었어요. 어제 그냥 기본 그거 한 거랑 똑같았어요. 원래 똑같은 파일이라서 뭐 똑같이 나온 건지 뭐 또 건드려야 되는 또 다른 또 세팅이 있나 봐요. 슬라이싱 파일을 뭐 딱히 뭐 건드는 게 없어서 그런가 뭐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당연한 결과인가? 이게 원래 기존에 이제 소닉 패드 연결하기 전에 뽑은 거고, 이게 소닉 패드 연결하고 뽑은 거거든요. 뭐 설정 파일을 건든 게 없으니까 뭐 똑같아요. 시간도 똑같았고, 속도를 올린다고 아까 올렸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 속도가 아닌가 봐요. 아무리 비교를 하려도 똑같아요. 진동 보상 센서, 얘도 한번 설치를 해줘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한번 설정하고 나면은 기계를 옮기든지 뭐 다른 세팅을 손댔든지 이상이 없으면 한 번만 설치하고 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 양면 테이프로 임시로 고정을 할 거예요. 일단은 임시로 이렇게 양면 테이프 붙이고 요 케이블 타이로 한 번 더 고정을 해놨어요. 아달 세팅에서 여기 어드밴스 옵션, 미저링 리조넌스 이렇게 설치해라고 요 그림이 나오죠. 일단 설치되어 있고, 넥스트, 센서 오케이, 스타트. 진동이 이제 점점 더 강해지네요. X쪽은 다 됐고, 넥스트. 이제 요 바닥에다가 붙이라네요. 이대로 이렇게 설치했어요. 여기도 넥스트. Y축도 끝.
그리고 제가 제일 기대하는 기능 중에 무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 이 로컬은 요 기본 이 안에 저장 공간이 8기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용량도 확인할 수 있어요. 콤피그에서 로컬 들어가면 스크린 캐패시티 용량 나와 있죠. 지금 42메가 차 있고 8기가 총 용량이고, 여기 지금 파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USB 스틱은 여기 USB 들어가 있는 요 파일들이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 점점점 이걸 클릭하면은 파일을 선택, copy to local, 그러면 로컬에 파일이 저장됐어요. 이런 식으로 내장 공간에 저장을 해놓고 이제 자주 출력하는 거나 그런 거는 저장해놓고 쓰면 편하겠죠. 크레어리티 클라우드는 이제 로그인해서 이거 쓰는 거고, 프린트 히스토리는 아까 제가 프린트한 거, 프린트했던 그런 기록들이에요. 누르면 파일 이름 나오고, 요 뭐 걸렸던 시간, 뭐 다시 프린트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대략 메뉴는 일반적인 우리 3D 프린터 그런 프로그램 메뉴들하고 다 비슷한데 저도 이걸 다 안 만져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무선 기능 중에 컴퓨터로 요걸 바로 제어할 수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콤피그 들어가셔 요 네트워크 세팅, 요 자신이 연결되어 있는 무선 네트워크, 저는 무선으로 연결했거든요. 뭐 유선은 여기고 무선은 여기. 여기 보시면 이제 요 IP 요 넘버가 있어요. 요 넘버를 기억해 주시고 인터넷 창을 열어주고 보시면 제 IP 넘버 192.168.2912 이렇게 해서 엔터. 이렇게 하면 요 컴퓨터 상에 요렇게 이제 접속이 돼요. 여기 있는 그대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프린트가 지금 좌우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프린트 조작도 할 수 있고, 저 소닉 패드에서 만질 수 있는 건 여기서 기본적으로 다 만질 수 있어요. 여기 파일에 보면 저장되어 있는 파일도 나오고, 그래서 누르면 요 프린트 버튼도 있고 바로 프린트도 되고, 이제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아주 편해요. 예를 들면 이제 바깥에서도 이렇게 전원만 켜져 있으면 설정이 가능하겠죠. 저는 요거를 즐겨찾기를 해서 추가를 해놨어요. 안에 기능은 정말 많지만 저는 뭐 다른 기능보다도 뭐 속도 이런 것도 뭐 딱히 그렇게 크게 뭐 빠르게 쓸 마음은 크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기대했던 이 무선 기능, 이 기능을 저는 제일 기대했거든요. 제가 기대했던 만큼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렇게 USB 뺐다 꽂았다 이런 귀찮음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아주 만족하네요. 우선 이렇게 소닉 패드 설치해가지고 사용하는 것까지 한번 훑어봤는데, 저도 초보자다 보니까 설치하는 것부터 조금 애를 먹었어요. 근데 일단은 요 장비 업그레이드 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좋은 장비 하나 달아놓은 그런 기분에 일단은 기분이 많이 올라갔고, 장비도 올라갔고, 아무튼 저는 여러모로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이거 성능이야 뭐 조금씩 좀 잘하시는 분들 세팅하신 거 참고해가지고 따라하면은 프린트물도 조금 더 빠르게, 뭐 품질도 올라가고 그렇게 좋을 것 같아요. 소닉 패드 그 자체가 안에 이제 기본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으니까 그 컴퓨터가 이제 프린트 자체에서 연산을 하는 게 딸리니까 얘가 연산을 함으로 해서 좀 더 정밀하게 그런 제어가 가능한가 봐요. 그래서 프린트물 출력 속도나 품질을 올려주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클리퍼를 자신이 수동으로 뭐 깔 수 있다, 뭐 능력 되시는 분들은 직접 깔면 아무래도 금전적으로도 조금은 또 이익이 있겠죠. 근데 이게 까는 게 애로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원가 다 주면 좀 너무 비싸니까 세일할 때 잘 노려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저는 아무튼 요번에 많이 싸게 사서 아주 기분이 좋아요. 참고하시고 모두 즐거운 3D 프린팅 생활 하세요.